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경제란 수소가 자동차의 연료, 전기, 열 생산 등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경제이며 이는 국가 경제, 사회,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수소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2022년까지 전국 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경우 여의도, 양재, 상암, 강동 등 4곳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양재와 상암 충전소는 개보수 중이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문점은 수소 충전소 건립이 그렇게 급한 일이라면 양재와 상암 충전소는 왜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수소차 이용 고객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서울 시내에서 정상적으로 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장을 앞둔 서울 지역 내 수소 충전소들은 당장 정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곳 양재 충전소는 현재 설비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구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양재 충전소의 경우 지난해 말 복구가 완료돼 한때 충전이 가능했지만 이후 고장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충전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달 중순 문을 열었어야 하는 상암 충전소와 강동의 충전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암 충전소는 천연가스를 정제해 수소를 뽑는 개질 방식을 적용했는데 압력이 떨어지는 등 국산 기기를 쓰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로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 현대자동차가 주관하는 강동 충전소 역시 원래 이달 오픈 예정이었지만 이곳 또한 아직 시운전을 준비 중으로 5월 초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를 써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장비 테스트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충전소 오픈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강동은 지금 바로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그 기술진이 와가지고 시운전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기술진이 지금 못 오고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올해 1분기 보급된 수소 승용차는 총 1000여 대로 지난해에 비해 400% 이상 증가했지만 이렇게 수소의 생산, 저장, 이동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충전소에 필요한 부품 등을 국내 업체들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선택의 폭이 좁고 이마저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장 제대로 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충전소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국산화율이 50%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 부품들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국산화시켜서 좀 더 이 대체 효과를 노리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및 일부 언론은 수소 충전소 건립이 부진한 이유를 안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민 반대 때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도심 주거지에 수소 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가입니다.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의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17일 10건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해서 신청 안건들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법 시행 후 한 달 안에 첫 규제 특례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도심 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신청건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국회, 양재, 탄천, 중량, 현대 개동 사옥 등 서울 도심 5개 지역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 시설 입지 제한, 또 3,000세제곱평방미터 이상 충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의무, 또 공익사업 외 목적의
국공유지 임대지 제한 등으로 인해 도심 내 충전소 설치가 불가합니다. 심의에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단천, 양재 등 3개 부지에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현대 개동 4호에는 조건부 특례를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 입지 제한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국유지의 사용, 또 단천과 양재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공유지 이용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2월 탄천물재생센터 수소충전소 설치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이후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주민 설명회 역시 지난 6월 23일 예정되었으나 일부 직능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에게만 안내문을 돌리고 의도적으로 그 규모를 줄이려고 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수소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문제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홍보만 있었고 그 안전성에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던 차에 강릉이나 노르웨이, 미국의 사건 사고 사례를 뉴스로 먼저 접한 주민들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리스크 인포메이션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 수소 경제가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에 밀려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호 이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우려를 대다수 주민이 하고 있고 주민 반대 서명이 단기간에 2천여 명에 이른 것이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살펴보았던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는 주무부처입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이라는 문건, 지난 2019년 12월 26일자 22페이지에 보면 국내 수소사고 예방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률은 선진국 대비 10%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고장나는 수소 충전소, 아직도 문 닫고 있는 양재 충전소가 지척에 있는 강남구 일원동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다 살펴봤을 때 수소 충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축 예정지로 되어 있는 탄천물재생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라고 불렸던 물재생센터, 서울에 4곳이 있는데 그중 탄천물재생센터는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탄천물재생센터는 강남구를 비롯해서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과천시 일대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만에 하나 이 부지에 건립된 수소 충전소에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현 시점에서 반드시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수소 충전소 예정 부지인 탄천물재생센터가 있는 일원 1동에는 물재생센터와 저원해수시설, 쓰레기 소각로, 지역 난방공사 등의 님비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주민들은 공익을 위해서 이를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이해도 없이 반대의 이유를 몰상식과 집값 걱정 등 이기적인 것으로 몰아서 폄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에게 위험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수소 충전소 건립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에 변화가 생길까요? 이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일본의 연구 자료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수소 충전소 구축 계획을 반대합니다.